좀 무리를 하죠, 제가. 왜냐면 끊어야 됩니다. 안 끊으면은 내일 내가 시작을 못해요. 커피 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 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이거는 쌍무계약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쌍무계약에는 동의안과 위험부담이 있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제 3자를 위한 계약. 수험생 여러분, 제 3자에다 동그라미, 위안에다 동그라미. 자기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3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는, 첫째는 생명보험 계약. 타인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넣어주는 거. 타인의 생명보험은 안 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이라야 돼요. 타인의 생명보험은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타인이 사망하게 되면 나를 수익자로 하는 것이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이것도 제3자 계약이고, 그 다음에 병존적 채무인수도 제3자 계약이에요. 채무인수 중에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거기서 그대로 한 명의 채무자가 병존적으로 채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채무자를 위해서 똑같이 연대 채무를 지는 거. 병존적 채무인수. 그러니까 이 채무자를 위해서 이 채권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채무자를 위해서 같이 부담을 할게. 연대 채무이자 제3자를 위한 채무요. 뭐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도 채무인수를 제가 그때 진도가 빨리 나가서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3자를 위한 계획이에요. 그게 간단히 말하면 여기 3자니까 3명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요약자라 그래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있어요. 요약자, 요약자,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손을 가는 겁니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요약자하고 낙약자가 둘이가 계약 당사자예요. 수익자는 제3자예요, 이게. 제3자를 뭐라고 그래요? 수익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3자는 그냥 수익만 받는 거죠.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요약자, 낙약자. 승낙하는 사람을 낙약자. 약. 내가 이렇게 합시다. 제3자한테 돈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또 부동산을 제가 일을 합니다. 매매계약을 했을 때 매매계약에다가 이 계약서를 쓰면서 중도금은 누구한테 달라? 누구한테 지급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누구한테 지급해줘라, 나한테. 그리고 계약은 뭐죠? 항상 합의나 특약이 우선하니까 누구한테 주라 그럴 때 그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라는 기본 계약서는 있죠? 그 밑에다 뭐라고 써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플러스 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매매 계약이 있고 제3자 계약이 있다. 그 매매 계약을 기본 계약이라고 하고 또 3자 계약. 쉽죠?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요약자, 낙약자.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아까 있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생명보험계약, 병존적 채무인수. 그 3명관계. 이렇게 아까 있죠?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 관계는 뭐냐? 요약자, 낙약자 사이의 관계는 이 기본관계라고 그래요. 기본관계. 계약 당사자.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요약자, 낙약자, 계약 당사자고 제3자는 수익만 받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로 뭐라고 그런다? 기본관계.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약자고 제3자 있을 거 아니에요. 요약, 3자. 이 둘 관계는 뭐라고 그래? 대가관계. 뭐, 요약자고 제3자한테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중도금을 주라 그랬을까요? 뭔가 둘은 무슨 대가관계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낙약자하고 제3자 관계. 아까 계약을 했어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요약자가 누구한테 돈 주라고 그랬어요? 제3자한테 돈을 주라고 했어. 그걸 실행관계라고 그래요. 급부관계, 실행관계. 그러니까 실행관계를 할 게 더 쉬울 겁니다. 실행, 급부, 이런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요약자고 낙약자다. 잊으면 안 될 거고. 성립 요건. 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할 때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3자가 채무자의 그 계약의 이행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뭐냐? 3자의 이행을 약정할 때는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제3자 수익자가 그 약정이 끝났죠. 그러면 낙약자한테 나한테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청구는 둘 다 하는 거예요. 요약자도 낙약자 승낙했으니까 요약자도 너 3자한테
돈을 줘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도 낙약자한테 청구할 수 있고 왜? 낙약자가 전부 이행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요약자도 청구할 수 있고 수익자도 청구할 수 있고 누구한테? 낙약자한테. 그게 이제 법조문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성립 요건입니다. 요건.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해야 된다. 요건이에요. 기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계약이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죠? 매매 계약이 있어서 플러스 특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3자 계약이 있다. 두 가지 계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유효한 계약이 기본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제3자 약관의 존재. 제3자를 위한다는 그 약관, 특약, 그거에 수익조항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게 돼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채무 면제도 이롭죠. 3자를 위한 거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이롭죠. 마찬가지. 그래서 그 3자 약관이 존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존재해야 된다. 그 3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제3자, 그렇죠. 조항, 수익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는 제3자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수익자가. 그렇죠. 그거 다르죠. 그래서 그 3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3자는 처음부터 확정될 필요가 없고, 현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3자는 나중에,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태아를 위해서, 설립 중인 법인을 위해서, 어느 누구든지 수익자로 할 수는 있다. 지금 현재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죠. 효과. 수익자에 대한 효력. 수익의 의사표시를 그러니까 수익자에 대한 거, 효과는 수익자, 그 다음에 요약자, 낙약자, 이렇게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효과가 이제 나오겠죠. 요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자, 수익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나를 수익으로 한다 그러더라도 내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 수익의 의사표시는 결과적으로는 저는 수익자는 명심할 겁니다.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다 제끼고 이거 넣어야 돼요.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유효 요건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요약자하고 낙약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된다? 권리를 취득 요건이다. 그런 얘기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립 요건, 유효 요건이 아니고 계약은 이미 성립이 됐어요. 둘 간에. 그 다음에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지 말지 의사표시는 거는 권리를 취득할 것이 많을 것인지 계약 자체 성립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둘이 성립했어요. 이미. 됐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낙약자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낙약자. 그 사람이 그래야 나한테 돈을 주든 뭐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묵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최고권.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확답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확답을 받지 못할 때는 채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후 제3자주의. 수익을 의사표시를 했어요. 내가 이제 수익을 받겠다. 제3자가. 그럴 때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소멸을 못한다는 얘기죠. 아무렇게나 임의적으로. 왜? 제3자 계약을 했잖아. 수익한테. 근데 내가 수익을 받을게요. 그랬는데 또 그 자체를 계약을 임의적으로 취소나 변경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수익자의 지위. 낙약자의 채무 불이익인 소멸 청구권이나 계약 해제권의 현상의 청구권 당사자. 이거 얘기인데 수익자는 어떤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채무 불이익, 낙약자 채무 불이익이 있으면은 얘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으나 계약 해제권이나 계약 해제했다는 원상회복 청구권은 없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 해제는 누구만 한다? 요약자나 낙약자만 한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좀 판례에 대한 관계니까 좀 어렵고 이제 요약자는 아까 말했죠. 이 낙약자한테 이행 청구권이 있다. 아까 수익자도 이행 청구권이 있고, 그러는 거고 계약 해제권이 있어요. 항상 계약 당사자니까. 뭐 이거는 쭉쭉 읽어내가면 됩니다. 그렇죠? 계약관계 청산, 해제는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 낙약자 사이의 일이고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계약 해제는 원상회복 청구권 부당이득은 제3자를 판호로 할 수 없다. 왜?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낙약자에 대한 거는요, 이행 의무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낙약자에 대한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낙약자는. 왜? 누구한테? 그 채무자는 법조문이 이렇게 했습니다.
539조 계약에 깨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채무자. 채무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낙약자. 낙약자는 기본계약에, 요약자, 낙약자. 낙약자는 요약자하고 기본계약, 매매계약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익자한테. 이거 가죠? 그 다음 동시행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에 나오고 나중에 민사집행법 들어가면 추심행령 그래도 계속 나오는 요건이에요. 당사자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요약자고 낙약자다. 그러니까 낙약자는 기본계약에 대한 항변으로 누구한테?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가관계 효력이 요약자, 낙약자, 법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자, 간단히 말해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법률관계, 기본관계 성립에 전혀 대가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의 법률상의 항변에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약자하고 낙약자하고는 요약자하고 수익자 관계 둘은 대가관계 있죠? 다시 말하면 요약자하고 낙약자가 서로 계약 당사자인데 이 관계 수익자하고 관계에 아무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 요약자하고 제3 수익자 관계 그 대가 관계에 대해서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엄청난 줄로 나와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계약 당사자 간에만 둘만 계약 해제 등 원상회복이 미치고 수익자 관계, 대가 관계는 관여하지 말라. 서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끝. 감사합니다.